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지난달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 자체가 사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제도라서 명확히 이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을 해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마저 하지 못했던 네네. 전월세 신고제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네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이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6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됐죠. 네네. 전월세 신고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회장님. 네.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그 시군구나 지방자치단체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 임대차 신고 대상 범위는 만약에 이제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거나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게 되면 네. 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이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를 좀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회장님, 네네. 이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서 이렇게 신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이 전월세 신고 제도까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왜냐 하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임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신고 자체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신고 대상이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 대신에 관리비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들을 인상시키는 방법을 써서 이 편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차 전월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인데 다운 계약서를 쓰는 이런 현상들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정부의 취지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편법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임대인들에게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주인을 오로지 이제 나쁜 사람으로 또는 이제 뭐 세금을 최대한 부과해야 된다는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제 집주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퇴 후에 좀 생계형인 임대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월세 30만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서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과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를 하면 되는데 법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 부동산은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조세들은 이 조세의 증가 효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에게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이미지도 막 안 좋아지고 막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임차인들이 이제 또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과도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우리 서진용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시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월세 규제를 무리하게 강행을 함으로 인해서 조세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편법을 조장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방안을 어떻게 뭐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저 중앙에서? 좀 시장 경제에 맞게 당사자 합의로 이렇게 맡기는 방안들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이 네. 말이 꽤 자주 저기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이게 대체 이게 뭐죠, 회장님?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이제 실거래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신고를 해서 그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어떤 허위 신고들이 많이 발생한다. 예.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 가격이 뭐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이 가격이 뛰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이 수법 때문에 혹시 또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이 영향이 있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시세 가격이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좀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평수에 높게 거래가 되었다면 네. 다른 똑같은 단지의 평수도 그 가격 정도는 갈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높게 매수를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죠. 이 부동산 매수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네네. 참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리고 또 게다가 뭐 중개사, 매수인, 또 매도인까지 여기에 다 동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을 또 과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또 큰 문제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회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 거래 71만 건 중에서 뭐 자전 거래 허위 신고가 사실 12건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거래를 보게 되면 0.001%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러한 자전거래로 사실 이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물론 이제 뭐 허위 신고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예. 근데 이러한 어떤 시장 교란 행위가 당연히 어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 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 퍼센트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례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네네. 회장님,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막으면은 이쪽이 부풀어 오르고 또 그쪽을 막으니까 또 저쪽이 부풀어 오르고. 네네. 뭐라고 합니까? 풍선이 터질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는데 예, 예. 이제는 정책의 어떤 전환들을 모색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네. 예. 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